아주 가까이. 대박. 드래곤볼에 나오는 무천도 먹는. 1947년 김제 출생으로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본 서예에 매료되어 우리 시대 마지막 선비라 불리는 강함 송성용 선생 밑에서 붓을 잡게 되었으니 1979년 제1회 동아미술제에서 대상을 받고 서단의 기대주로 떠오르며 우리 때는 법학과 출신은 아무데고 취직이래. 그쪽으로 갈 생각 꿈에도 안 했습니다. 상 벌거라고 계속 학자이나 쓰고 있어. 학자이나 그거 뭐 되겠습니까? 예? 저기 녹화 중이거든요.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잘나서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남의 도움인 겁니다. 특히 논란이 이렇게 있는데. 특혜든 어쨌든 그러니까 남한테 감사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지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특혜 논란이라는데 제가 뭐가 되나요? 몰라, 저거는 맞는 지금 저희 게스트 분 중에 가장 빨리 저희한테 적응하신 분이 그 개인전을 열면서 입장료를 받았던 걸로 좀 상당히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뭐 국내 유일의 서예가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좀 오르내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인전 하면서 입장료 받은 건 최초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은 아이돌이라고 하지. 어린 영혼들 뭐 하려면 뭐 입장료 몇십만 원인데 나는 몇십 년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 야, 내 전시 보려면은 최하 국립현대미술관 들어갈 적에 내는 돈 정도로 내야 한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내 자존심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동안 그런데 진정 이 입장료의 진가는 뭐냐? 그건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너 뭘 가지고 입장료 받으려고 그래? 뭐라도 뭔가 관람객이 입장료를 내고 왔을 때 그래, 아깝지 않다. 이 얘기 뭔가가 있어야 할까? 허다못해 액자는 프레임이라도 달래야 한다. 그러니까 실은 그 입장료는요, 저한테 하는 얘기고. 그런데 마지막 제가 제 개인전 입장료가 10,000원이었어요, 그때는. 응? 그런데 어쨌든 입장료 수입만 800만 원이 돼, 서울에서. 800명이 들어온 거예요, 돈 내고.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쨍하고 큰 소리 치면 이게 뭐가 있는가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이 그냥 꽁지내로 그러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 네.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은 세상이 다시 한번 쳐다볼 거다. 선생님 이제 작품을 제가 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화를 그리다 보니까 서예 작품들도 가끔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딱 봤을 때 처음에 딱 꽂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아, 그거를 설명하기가 되게 대강만 애매한데 얘기하면 내가 알아.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듯한데 그 속에 강직함이 딱 묻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냥 수상체가 아닌 뭔가 옛 것과 현대 것의 뭔가 조화로운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그냥 투사체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유로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하면 선생님 이거 뭐 서예가 인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 대중화시킨 여러분, 서예는요 원래 대중화 될 수 있는 예술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선 서예를 감상하려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한문을 알아야 돼요. 둘째, 각 서체를 다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안 되는데 무슨, 그리고 뭐 조선왕조 할 것 없이 문자를 안다는 건요, 이건 지도자예요. 우리나라나 지금 문맹률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자를 안다는 건 곧 지배자예요. 그런데 이 서예는 태초부터 시발점부터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글씨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문장을 알아야 하고 서체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이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란 말이죠.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네, 와닿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오직 화성만이 가능하다. 그래 아무개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이름 안 봐도 아 저건 화석 작품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한국 서예사에서 추사와 하석이 병칭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꿈이 얼마나 야문지 알겠지? 네. 밖에서도 저 비난의 화살이 좀 있겠는데요. 있거나 말거나지 뭐. 있거나 말거나지 뭐. 그리고 내가 신경 쓰면 내가 당당하면 뭐 됐지. 이 자신감. 지금 우리 작가 지금 고개 숙이고 웃고 있어. 그 취미도 다양하시고 네. 하고 계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 준비했는데 아우 엄청 무거울 거예요. 그 근데 이게요. 통부. 이게 애장품 소개하는 코너가 제가 맡으면서부터 이런 것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등치하고 같이 가는 거지 그게. 이게요 북입니다. 예. 되게 오래돼 보여요. 아마 한 150년은 될 겁니다. 와. 150년. 예. 150년. 이거 통북이요, 통북. 네, 그러니까 일반 북을 들 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건 오동나무 북통이에요. 그런데 이 북을 멜 적에는 오동나무 하나를 손만 파내고 가죽을 씌운 거예요. 이걸 통북이라고 그래. 예? 잡으신 김에 한번 소리 한번 내주시죠. 예, 예. 아 이거 아유, 네. 여러분 봐. 이 소리가 다르지 않아 이게. 예? 이 두리둥 3년, 여와 따드락 3년, 적어도 6년은 쳐야 이게 북소리가 난다는데 내가 국악원을 15년을 다녔어. 그래 나는 집중 탐구형이요. 얘가 대강 어영부영 하는 사람이야. 하나 딱 시작하면 그냥 그러면 그냥 끝장을 그러니까 수영, 예. 북 예. 이게 한 나라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락 할 정도가 돼야 이 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전국 고수대회에서 3등을 2번 해서 인산저산 응. 꽃이 피니 헤이 분명 고포미로 고나 이렇게 나가는 거지. 얼씨구. 그러지? 예. 자 이렇게 했어. 예, 예. 가슴이 막 울려요, 진짜. 아이 그 틀리지. 저 주세요. 그냥 가만히 안 계시는구만.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그 어떤 스타일, 추사면 추사. 이게 탁 보면 알 정도. 지금은 이제 박원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지금도 제 작품을 할 적에 내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 1. 과연 이건 너만 가느냐. 네 거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느냐. 이 얘기를 늘 제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직 하성만 가능해야 한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야 한다. 이게 내 모든 작품을 하는데 이 맨 앞에 갖는 마음가짐이에요. 그 이제 서예가에게 벗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문방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방사회에 관련된 일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글씨 쓰는 사람은 좋은 벼루 갖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사동에 사람을 놓아서 야, 좋은 벼루 나오면 나한테 먼저 연락해라. 근데 그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하고 나오고 이게 붙은 거예요. 똑같은 걸 놓고요. 예, 서로 살라고. 네. 그게 1985년도 얘기입니다. 예.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파트를 파는 수준이 없다. 그때 돈 700만 원이에요. 85년도에 700만 원도에.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벼루를 샀는데 집하고 벼루를 바꾸신 거네. 여러분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
그런 돈은 돌고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벼루가 일본으로 가면 다시 한국으로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아, 그건 어디서 만들어진 벼루예요?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보령돌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걸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고. 그 일반 벼루하고 어떤 점이 금사연이라고 예. 그게 밤하늘의 별처럼 그 검은 돌 속에 그 은하수처럼 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벼루 이름이 금사연이야. 금사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벼루를 아파트를 팔아서 그 벼루를 아니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잖아요. 예. 그러듯이 벼루도 매일 세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좋은 벼루는 굉장히 돌이 찹니다. 내가 뭔 생각을 했는지 벼루를 씻기 위해서 그 난로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씻기 위해서 그게 빡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로구나. 이 벼루와 나와 인연이.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 그럼요. 깨진- 가지고 계셔야죠. 그 뭐 금방 갔을 뿐이지 뭐 두동강 나거나 이렇진 않으니까. 근데 되게 덤덤하시네요. 그러면요. 그럼 뭐 물건이란 건 각기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인연이 다 따로 있는데 이 벼루와의 나와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담담하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 뭐 찍고 받고 울고 불고 지랄한들 뭔 수가 나냐. 네. 그렇죠. 이미 이제 뭐 벌어진 일을. 그럼. 예. 그러면 종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10년 넘은 중국 화선지를 쓰시고 그것도 일부러 묵혀서 예, 왜냐하면 쓰신다고요? 묵히는 이유는 말이에요. 네. 요즘 종이들은 그 화학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김이 빠져요. 여러분 아파트에도 처음에 입주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종이에도 그런 성분이 다 빠져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지. 예? 그 예전에 어떤 이제 글씨 쓰시는 분들은 먹도 많이 묵혀져 있는 그런 먹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숙묵과 생묵이 있어요. 생묵은 그 자리에서 갈아서 쓰는 거. 네. 그걸 생묵이라고 그러고. 회하고 똑같네요. 네. 날회하고 숙성회. 그렇죠. 그런 차이.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각자의 그 먹색의 취향 탓 아닌가. 어? 이런. 결국 그 쓰시는 분이 어떻게 이 물성들을 잘 이해하고 나한테 잘 맞는 걸 그렇죠. 찾느냐인 것이지 어느 것이 위고 아래고 그 좋고 나고 예, 문제는 그 따지는 아니고. 문제는 아니고 금방 그 최명희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최명희 선생님이 그 메모 광이시잖아요. 유명한. 나오고 이 얘기해도 메모지부터 꺼내놓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수첩 제목이 길광편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작가들이 일 열심히 합니다. 아주 그런데 이거를 우리 박원규 선생님께서 써주셨다고. 해가 바뀌면은 네. 그 최명희 선생님 늘 그 경복궁 옆에 그 뭡니까 불교 용품 뭐 이런 거 파는 네. 거기서 늘 메모지를 사와요. 예? 그러면 이 노끈으로 이 옛날 책처럼 맨 그런 메모지를 네. 좋아하는데 와가지고 이 메모지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길광편우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짓고 쓰고 해줬는데 네. 길광이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천리마 이름이 길광이에요. 천리마에 터럭 하나다. 카하. 그래서 길광편우라고 내가 지어줬어. 의미가 있었네요. 의미가 있어야지. 그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되니까. 두 분이 되게 친하셨나 봐요. 절친. 왜 절친이냐면 예. 내 연구실이 압구정동에 있고 하니까 시내 광화문에서 일 보고만 꼭 들려요. 동아일보 창사 50주년 거기에 홍불이 당선되지 않아요. 그때 아마 제 생각으로는 2천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도곡동에 있는 성보 아파트를 그 돈으로 산 거야. 예? 나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팔고 개포동으로 이사를 간 주제고 그러니까 최명희 선생 집을 거쳐서 우리 집을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같이 12번
좌석 버스 지금 뭐 연대 앞으로가 지금도 그 번호가 바뀌었을 텐데 그걸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내려서 차도 한잔 하고 그런 아주 좀 차만요? 그런 거 다 하려고 해도 말고 훅 한번 들어가봤는데. 근데 음질하신 겁니까? 뭐 있으셨어요? Santa baby, just slip a sable under the tree. 둘이 자주 가던 그 아지트가 자댕이라고 하는 자댕이 네. 정원이란 말이잖아요. 네. 프로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 선생은 처녀지 않아요. 예. 시집을 안 가봤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 홈플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은 이 남녀 간의 멋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야 왜 이러는데 그냥 뭣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고 이거 뭐 이게 리얼리티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게. 그만큼 친하시니까. 그렇지. 최 선생님과 나와의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극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 나는 4시 반이면 내 연구실로 출근을 하는데 최 선생은 4시 반이면 그때 잠을 자려고 해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도착하면 전화를 해요. 그리고 밤새고 울은 얘기하고. 그 자기 스스로 자기 작품의 주인공에 그냥 이입이 돼서. 이입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한문을 계속 하고 오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늘 새롭고 오니까 늘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신동아의 연재를 매달 하니까 그 내가 만약에 피드백이 없으면 말이야 이게 또 삐질라고 그냥 이번 잘못 썼나 막 이렇게 불안하기도 생각할 하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꼭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과 어떤 점을 얘기를 해줘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동양이고. 예. 네? 예. 그 어떤 예술적 장르는 다르지만 동지의 예, 그러면요. 길을 친구, 정말 예, 좋은 친구죠. 예, 벗이었던 예, 것 그러면요. 같아요. 예. 예. 아까 잠깐 석곡실 지금도 새벽 4시 반에 꼭 가시는 거예요? 집에서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내가 준비를 합니다. 저녁에 준비해 놓은 걸 압력솥에 넣고 끓이고 어찌고 해서 1시간가량. 그래서 직접 챙겨서 이렇게. 챙겨서 먹고 집에서 한 5시 반 정도 이렇게 나와서 연구실 도착하면 별일 없을 때는 한 6시에서 6시 10분 사이 이렇게 도착합니다. 그 예전하고 뭐 시간은 바뀌었지만 네, 네, 석곡실을 그러면요. 가장 먼저 하루의 일과로 시작하시는 그러면요. 거는 똑같고 똑같습니다. 또 스님들처럼 가끔 동안거 하안거 이렇게 여름 겨울에 아예 전화도 다 꺼놓으시고 딱 작업으로만 들어가시는 일정 기간을 또 보내신다고 들었어요. 그건 제가 제 작품 25집 나오면서 이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너무 지루하다. 이제 내가 그 책을 하면서 이건 애뉴얼리로 매년 낸다. 25년 매년 낸 거지 않습니까? 다음 5년에 한 번씩은 5년의 작품집을 모아서 그중에서 작품을 뽑아가지고 입장료를 받는 대형 전시를 하자. 이 약속을 25집까지 지킨 거예요, 제가. 5번의 맘모스 전시도 하고. 그 공부도 굉장히 치열하게 하셨고 뭐 사서 오경까지도 막 독파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아마 당대 서예가 중에서요. 예. 선생님을 모시고 사서 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본 사람은 유일할 겁니다. 내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본 사람이에요. 그 사서오경이라는 게 사실 생소한데 어떤 책인가요? 자, 우선 그 사서는요, 그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걸 사서라고 그러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하고 오경은 거기에 예기와 춘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춘추예요.
춘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장님이 직접 쓴 자기 나라, 노나라에 대한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아는 춘추 필법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서시면 그냥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고 네. 또 그 점을 찍을 때까지는 그냥 집요하게 파는 모습이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0년 동안 그 선생님과 공부를 하면서요. 결석을 2번 했어요. 네. 지금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 구미의 요양원에 계십니다. 파킨슨씨 병으로. 예. 제가 그분 병 나는데도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루는 이 선생님이 내 강의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 나는 그 처마 밑에서 비 줄줄 내리는데 그냥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이분이 뒤에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석 때문에 자다가도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난다 이거. 오늘 하석 강인날 아닌가 하고 일주일에 3일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선생님을 힘들게 한 학생. 이렇게 시간에 엄격하고 결석 딱 2번 하실 정도로 엄격하다는 일화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번 우리 선생님께서 친구분들을 댁으로 초대를 하셨대요. 근데 친구니까 약간 몇 분 정도 늦을 수 있잖아요. 어디 시간에 듣느냐? 상싹 걷고 가라. 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 사실이죠. 그 이거 할아버지랑 지은 게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한 번 말하시면 안 돼요. 청문회 때 제가 많이 네, 아까 그렇게 놀란 가지 있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라뇨. 왁자기거리네 갑자기. 내 성품에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신 만큼 다른 분에게도 그 잣대를 엄격하게 대시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군자가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군자는 자신한테만 철저하고 예. 남한테는 그야말로 춘풍처럼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자신한테 하는 잣대를 친구한테 한다. 이게 과연 군자냐 이거예요. 아직 멀었지. 예? 몇 개 더 있는데 더 할까요? 왜 이래요? 근데 친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영상 편지라도. 친구들 용서해요. 그 한때 얘기였지. 근데 정말 관리도 관리시지만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요. 앞으로의 또 꿈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한중일 서해 삼협, 그러니까 서해 겨루기를 사는 게 꿈이라고. 네. 젊다 나이 들었다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만약에 우리 신 위원님께서 꿈이 없다. 그 양로당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예?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아직도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 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과 중국과 한국 세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서해 올림피아드를 한번 하자 이거예요. 예? 그러면 견주어질 수 있어요. 한 자리에서 하니까. 일본 최고 나와라. 중국 최고 나와라. 한국 당대 최고 누구냐 나와라. 한 자리에서 붙여놓으면은 견뎌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인구 5천만, 이 분단된 나라. 근데 경제로 세계 10위지 않습니까?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저력, 이걸 만방에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이 장을 마련해 줘야지. 일본에서 오면 중국 사람이 안 와요. 중국에서 온다면 일본 사람이 안 가. 그러니 제3국 메트로가 됐든 퐁피두가 됐든 대영 제국 됐든 제3국에서 정말 누군가 이게 큐레이팅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 있으면 말이에요. 정말 이런 거 한번 획기적이죠. 해보면은 뭐가 올림픽처럼. 예, 올림피아드 서해 올림피아드 한번 하자. 이게 제 마지막 꿈이에요. 소름이.
저는 이게 될 때까지는 I have to go, 가야만 하리. 그 때까지도 아직 젊은이실 거고. 예. 확실히 꿈이 있으셔서 젊은 그 비결이 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각국의 서예의 특징들도 좀 있죠. 중국, 우리나라, 뭐 일본 이렇게요. 중국에서 글씨를 배우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문화혁명 때문에 다 자기들 노대가고 학자고 다 그냥 저 농사 짓고 탄광으로 보내놓고 하니까 자기들 전통 문화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은 일본풍이 많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먹고 살기가 괜찮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특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스케일이 다르죠. 예. 네. 그런 거로 한번 붙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서예가 하석 박원규 선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편찬위원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서에 쓸 한 줄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전라북도에서 서예 비엔날레 쪽에 계시는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날에 비행기 타기 전날에 이런 글을 쓰셨대요. 불변응만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변의 변화를 대응한다. 변하는 것을 대응한다.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막 지금 세상이 바뀌고 뭐가 막 템포가 달라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서예라고 하는 거 그거 딱 하나를 놓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 같아서 저는 이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분하고 나눴던 얘기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데 다 생각이 안 나고요. 그냥 오늘부터 제 롤모델로 선생님을 정말 보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보고 배우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가분합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 뵈면서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왜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무천도사님 생각난다고 했던 것처럼 그 거북이 막 그런 게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근데 그 다시는 할 수 없는 작품의 거북국 그거에 본따서 별명 하나 지었거든요. 꿈꾸는 거북이. 네, 꿈꾸는 거북이. 그래서 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것 같고 꿈을 계속 꾸시는 젊은 분인 것 같아서 꿈꾸는 거북이라고 완전 줄여서? 짓겠습니다. 예. 꿈거. 꿈꿔 말고 꿈거. 그러면 그 이제 저 하나는 한글이고 구면 안 맞으니까 몽구라고 한다든지 뭔가 얘가 그렇게 예? 구멍이라고 한다든지 아 구멍하게 다시 할게. 저 구멍이. 그 왜 건물 앞에 보면은 머릿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서예계의 그런 머릿돌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서예 초석이다. 정말로 하자면 아이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돌 관련해서 말씀 나누면서 아 이거는 뭐 다른 돌이 아니고 그냥 하석일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은 드네요.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그래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 하석은 하석이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하석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우리 저기 위원들이 한마디씩 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들으시기에 조금 흡족하셨던 다 흡족하죠. 예. 예. 아니 나 같은 보잘것없는 할아버지를 롤모델로 하겠다고 하니 신은미 위원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정말 영광입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선물 있으시다고. 이건 내 선물은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닌데 해가 바뀌면 2007년 1월 1일부터 음력으로 정유년까지 갭이 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20 며칠 정도. 그런데 내 생일이 정월 초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공부한 학생들이 세배를 와요. 그러면 선생이라고 늘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바뀐 1월 1일부터 음력 12월 섣달 금음까지 한 20여일간 작품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년 한 해 카렌다를 만들어서 선물해온 친구들한테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저것은 금년에 대만전도 있고 해서 한 55부뿐이 안 찍은 거예요.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와. 그래서 처음부터 자, 스페셜 에디션 여러분 되게 보세요. 2017년 하서 이게 어쨌든 55분의 1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물이 바위를 두드린 횟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백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로지 서예, 이 외길만을 걸어온 하석 박원규 선생님,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의 비밀을 보여주는 그런 한 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말씀 모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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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